교도소장 고발한 최서원.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청주 여자 교도소장 등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무슨 일 때문에 이 소장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네, 최서원 씨 청주 여자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의료 과정에 대해서 진료 과정에서 자신을 추행을 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이달 초에 이 대검에 고소까지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최서원 씨 지난 10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 유린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소자들이 의료 과정의 언행에 굴복해야만 치료를 받는 게 가능하고 무조건 반말을 하고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이를 건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최서원 씨가 청주 여자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장 등을 향해서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이 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러면 교도소 측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사실 무근이다. 네, 일단 진료를 하려고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이지 강제 추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 보면 의료과장이 재소자들한테 반말을 한다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의료과장이 나이가 더 많다, 최서원 씨보다도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말을 해선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이 교도소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 교도소의 입장이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 또 반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도소 입장에서는 최서원 씨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이 최서원 씨 하면요, 과거 특검 조사 때 인권을 언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씨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사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야 대박이다. 과거에 상당히 많이 봤던 장면이죠. 지금 최서원 씨 주장 그리고 청주 여자교도소 측의 주장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웅 광복회장 얘기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가요,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멱살을 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네. 이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지사의 유가족인 김임용 씨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 김임용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김봉준 선생의 손자인데 이 김임용 씨가 기념사가 끝난 이후에 기명 공연이 시작될 즈음에 이 김 회장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때 이 돌발 상황은 진행 요원이 말리면서 종료가 되게 됐는데요. 네. 이 보훈처 관계자는 어제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광복회 내부에 아직 내홍이 있어서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저분은 왜 김원웅 회장에게 멱살을 잡고 흔든 거예요? 네,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 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보시면 저렇게 큰 태극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하나 있고요. 예전에 그리고, 상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에는 박주민 의원이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저 태극기가 아까 보신 그 멱살을 잡은 그 김임용 씨의 할머니 노영재 지사, 그러니까 애국지사, 노영재 애국지사가 만든 태극기입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김임용 씨가 국가에 기증을 했는데 저 태극기를 유족한테 이런 방구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서 지금 저걸 뭐 그 표현을 그대로 살린다면 지라시처럼 사용을 했다라고 굉장히 더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멱살을 잡은 건데요. 이 김임용 씨 이 기념식에서 어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한테 광복회 이름으로 상을 주는 이런 행동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임용 씨 그냥 단순히 어떤 노영재 지사의 그 손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김봉준 선생의 손자라고 아까 윤지원 기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봉준 선생의 그 일가족, 뭐 자식, 사위, 일가족 7명이 다 독립운동을 한 그런 애국지사 가문입니다. 네네. 근데 이 김임용 씨가 애국지사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이 애국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손상했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네. 윤 대표님, 네. 이 김원웅 회장이 지금껏 이제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사실은 여러 차례 입에 오르내기도 했어요.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그걸로 인한 광복회 내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이는 계기가 됐을까요?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봐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그동안에 정치색 짙은 이념적 정치적 짙은 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차기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로부터 빨갱이 소리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도 얘기하고 또 애국가 작곡한 안익대 선생은 민족 반역자고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 또 국립묘지를 파묘 친일파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극단적인 이념, 정치에 좀 좌우된 이런 거를 발언을 많이 했어요. 광복회 회장이면은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성 또 애국가 독립운동한 사람의 후손이나 독립운동 한 사람이 회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원로 지도자 좀 중립적인 그런 좀 성격이 좀 강해야 되는데 너무 정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한 게 이런 걸 자초한 거 아니냐. 물론 저는 폭력을 쓴 건 잘못이죠. 잘못인데 그 독립유공자 후손이 볼 때는 좀 화가 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번에 했던 김임용 씨도 할머니가 태극기를 제작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네네. 노영재 애국지사. 애국지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김봉준 또 임시의정원 의장했잖아요. 그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기증했잖아요. 네. 기증했는데 이 최재형 상을 시상하면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그 태극기를 꼭 걸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유족한테 좀 기증한 사람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좀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정치색 짙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같이 또 저쪽 민주당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저렇게 기념식장에서 나온 거 아니냐.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보고 광복회 회장은 좀 더 중립적이고 좀 국가 원로의 자격으로서 애국적인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